예, 고도 제한 문제는 평택 북부지역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사항입니다. 제가 지역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많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40여 년간 우리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산가치 손실도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 고도 제한 문제는 법률에 의해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이 되고 있는데 평택에 대해서만 특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규정하고 있고 또 이 목적이 비행 안전 또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라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고요. 또 평택시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년째 용역을 거쳐서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공군본부 또 공군작전사령부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분적인 고도 제한 완화는 법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만약에 안 된다면은 재산권 침해를 고려해서 보상 차원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평택시 각 대부분이 고도 제한으로 묶여 있어서 구도심은 더욱 낙후되고요. 그리고 지역 양극화도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지난 4년간 현역 국회의원이 뭘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고도 제한을 풀어낼 구체적인 전략이 좀 부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규제를 막다트렸는데요.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것은 실마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공항 기지로 인한 규제는요. 미군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또 군의 수직적 특성상 위에서부터 먼저 결정이 돼야 합니다. 저는 집권여당 재선 의원의 힘으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평택 시민들의 오랜 피해를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파 협정에 따른 합동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안보 동맹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임을 반드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하여 맞춤형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고도 제한 문제는 사실 시기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고도 제한 완화는 비행 안전, 국가 안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그 정도는 풀어줘도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을 때 수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전문가들에게 이 지역을 이 정도 푸는 것은 비행 안전에 또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무강 후보님께서 얘기한 윗선에 대한 노력, 그것도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전문가의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이를 인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국제민간 항공기구인 이카오 총회가 아마 곧 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아젠다로 등장을 시켜서 논의를 하면 이 완화에 대한 문제는 조금은 좀 쉽게 풀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가진 평택의 대표 항토 기업인 KG 모빌리티는 미래차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전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KG 모빌리티 공장 부지는 약 25만 평으로 미래차 생산 시설을 짓기는 역부족입니다. 북쪽은 고속도로로 막혀 있고 동서남 지역은 주거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확장도 불가능합니다. KG는 공장 부지를 팔아서 생긴 수익으로 공장 부지도 사야 되고 또 공장과 설비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평택의 공장 부지 원가, 조성 원가가 높아서 현재 평택시와 계속 협의 중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KG는 현대기아 이외의 유일한 국내 토종 브랜드입니다. 저는 국가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평택시와 같이 좀 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장 이전이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차 공장 부분만 추가 신설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산업은행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의 공장 이전 문제는 4년 전에 당시 모기업이었던 인도 마인드라가 쌍용에 대한 투자를 중단 결정하고 또 코로나가 겹치면서 쌍용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쌍용의 자산 가치를 올려서 좀 회복을 좀 빠르게 하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됐던 것이고, 당시 저를 포함한 노사민정 4자 협의체가 KG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세계적인 자동차 패러다임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불가피합니다만은 땅값이, 평택의 땅값이 굉장히 올라서 현실적으로 회사 측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4년 전에 공장 이전을 결정할 때 함께 참여했던 노사민정 협의체를 다시 가동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말 지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공장을 이전하면은 과거에 지금 현재 공장은 또 가동을 하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이게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은 역시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전기차 공장을 다른 부지에 좀 새로 짓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결국 땅값 문제인데 사실 실제로 알아보니 300만 원 정도는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입장은 이 KG 모빌리티는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먼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현재의 부지를 용도 전환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회사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옮기는 게 좋겠느냐 아니냐 이런 판단을 먼저 해주고 존치하면서 할지 옮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노사민정 회의체에서 논의하면 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위면에 역사적 배경을 보나 또 시민들의 뜻으로 보나 또 향후 진위 쪽의 발전 전망으로 보나 오산 쪽으로 편입한다는 주장은 일부의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위는 사실 평택의 원류나 마찬가지인 고장입니다. 신라 때부터 이 지역의 중심이었고요. 서탄은 과거에 진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오산시는 올해 인구 23만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평택은 64만에 이르렀고 향후 100만 특례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용인 남사의 반도체 국가 산단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진이천에 있는 상선 보구역도 개편이 되고 또 그쪽에 가곡 주택단지 1만 명이 들어가는 주택단지도 조만간 성과를 보일 것입니다. 진이 서탄 주민은 당연히 오산 편입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또 모든 평택 시민, 또 평택시, 또 저도 원치 않습니다. 더 전망이 밝은 평택에 남기를 원하지 23만에 불과한 오산시로 가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부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우선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요. GD는 우리 평택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산의 안민석 의원께서 지난해 9월에 오산 편입에 대해서 프랜카드도 걸고 또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은 어떤 얘기를 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진이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정주 여건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더 큰 문제가 취약한 대중교통 인프라인데요. 현재 진이면을 경유하는 15개의 마을버스, 시내버스 중 6개는 평택 남부로, 7개는 오산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진이면 북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오산권을 생활권으로 두게 되고 오산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진이 북쪽 지역의 규제를 풀어서 교통 및 생활 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농지 규제를 개혁해서 짜투리 농지에는 문화복지 및 체육시설 또 산다 편의시설을 확충을 하겠습니다. 저 한무경은 오산에 편입하자는 시기에 평택을 기만하는 주장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진이면 북쪽의 교통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이가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가곡지구 개발이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수용 보상이 들어가고 한 4, 5년 정도 있으면은 1만 명 정도의 주택단지가 개발이 되고요. 또 남사 진이 IC 상행선이 개통이 되면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상선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그쪽을 사용하는 보상을 하면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정지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결정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소규모 농업기능지역 등비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보면 자투리 농지에는 개발 수요의 요구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농지에는 문화복지나 체육시설 또는 산단의 편의시설을 들었을 수 있겠다,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용 택시를 집 근처까지 오도록 확대해서 송탄 출창소 및 전철역까지 오가는 마을버스를 또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공장 총량제나 학교 그리고 국제신도시 등에 대한 규제 특례나 재정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법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면 신사업 추진 시 각종의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201개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되고요. 규제 샌드박스 3종의 세트 혜택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추진 시 규제가 어떤 것인지 정부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주고 신제품의 시험 또는 검증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4차 산업, 신재생 등 미래첨단 산업의 성장을 돕는 이 제도를 통해서 평택시 갑의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평택으로 들어오는 기폭대가 될 거고요. 다만 현행 규제자유특구법은 수도권 이외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을 하거나 특구법을 개정을 해서 평택을 예외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평택시 갑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활동 중 하나가 고도국제 신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입니다. 그간 평택시는 국제학교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비싼 토지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고도국제 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조성하는 그런 토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평택지원특별법을 개정 발의했고 지난 2021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 개정으로 해서 평택시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추동력을 크게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법은 고쳤지만 실제로 평택시가 LH로부터 국제학교 부지를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지금 당초에 선정했던 1, 2순위 학교들이 들과의 협상이 결렬이 돼서 조금 차질은 있지만 이제 3순위 우선협상 대상법인과 협상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토지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려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들어오려는 학교는 대기하는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평택시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지도 적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받고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택 북부 지역이 구도심이 많고 또 면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크게 원하는 것이 북부 지역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또 생활하기에 좋은 정주 여건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진이면 쪽에서 그런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가곡지구 개발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한 4, 5년 정도 있으면 1만 명 정도가 정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사진이 IC에 작년에 하행선이 개통이 됐고 또 제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내에 상행선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송탄 상선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 산단도 깨끗한 산단도 조성하고 또 주거단지도 함께 들어오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된다면은 인구 유출이 아니라 이제 진이면 내에서 또는 송탄 북부 지역 내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이 쪽에는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0년 대비 2024년 현재 인구수를 보면요. 진이, 서탄, 신장, 송북, 서정, 중앙동 등 대부분의 인구가 최대 11%까지 감소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렇게 평택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됐는데도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어제 토론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께서는 재개발 때문에 잠시 줄어든 것이다. 지구개발 및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다시 늘 것이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북부 구도심의 텅텅 빈 가게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는다고 좋은 도시가 아니다. 회개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공학적으로 교통 요충지나 정주 환경이 좋은 도시에는 당연히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지난 4년간 우리 평택시 갑을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참 개탄스러운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진이나 서탄면에서는 정주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진이나 서탄면을 저는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해서 인구의 유출을 최대한 막고요. 그리고 구도심 전반에 어떤 재개발이나 재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인구 유출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장동 재개발 필요성은 지역 주민들이 다 누구나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86원을 들여서 도시 재생 사업을 했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장동뿐만 아니라 지산동, 서정동, 중앙동까지 구도심을 좀 묶어서 규모를 키우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도 조금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이 사업성을 높이고 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철도를 지하화해서 함께 추진한다면 좀 더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패널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신장동 인근 주민들이 저에게도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도 제한을 풀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구도 제한이 완화되지 않으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구도 제한 때문에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건축법을 개정해서 그 지역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평택시의 도시계획 조례를 수정해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도 제한 그리고 대규모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거는 상호간에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걸 동시에 추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우리 전국에서 보면요, 이 도심 재생 사업이 좀 성공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수원도 있고요, 대구에 봉숭로도 있고요,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이 도심 재생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장동에 우리 평택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소규모의 공연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연단들을 만들고, 그리고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토론하고 모여서 먹거리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을 도심 재생으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장동 부대학 특히 쇼핑몰을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먹을거리, 놀거리가 있는 거리로 바꾸는 것은 도시 재개발, 재건축과는 별개로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이미 몇 년 전에 180억대 예산을 도시 재생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쇼핑몰의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